조선시대에도 무려 수백 개의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런 직업이 있었어? 하는 이색 직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 이색 직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조선의 이색 직업 뭐가 있나요? 언년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준호. 요즘에도 막 신직업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그워커 들어보셨어요? 계산책 시키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분. 조선시대에도 아주 쏠쏠한 이색 직업들이 많았습니다.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성 범죄를 담당했던 다무. 아프냐? 네. 나도 아프다. 드라마로도 유명했죠? 도망간 노비를 쫓는 추노끝. 네. 책 중개상 책회. 책회? 책회는 책을 막 구해다 주는 인물. 우와. 그리고 곤장을 대신 맡고 돈을 벌던 매품팔이. 맞아. 들어봤어요. 여기서 조선시대 이색 직업과 관련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재밌어. 자, 다음 글을 보고 밑줄 친 직업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유추해 주시면 오케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맞힌 분에게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오늘은 서방님에게 고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침 일찍 매분구를 불렀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어제는 저작거리에 나가 인삼을 샀는데 집에 가져와 보니 인삼이 아니라 도라지인 것 같다. 아무래도 안화상에게 속은 것 같아. 아참, 끝순이에게 빨래를 시켜야 하는데 곡비를 간다더니 언제 오려나? 정기수나 불러서 재밌는 얘기나 들으며 기다려야겠다. 자, 그러면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매분구는 화장품 방문 판매원, 2번 안화상은 짝퉁 유통업자, 3번 곡비는 장례에서 아이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 자, 그리고 4번 정기수는 소설책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지 씨는 정기수 이야기꾼 맞췄고요. 영지 씨 책을 읽어주는 사람 똑같이 정확히 맞추셨고요. 그리고 혜지 씨는 네, 안타깝게도 0점. 자, 그러면은 조정식 씨와 영지 씨 1점 1점 가져가면 되겠네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 네. 정답을 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매분구는 요즘으로 치면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입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왕실뿐 아니라 사대부가 여성들까지 화장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품이 활발하게 유통됐다고 합니다. 안화상은 쉽게 말해 짝퉁 유통업자로 주로 귀한 약재나 골동품을 속여 팔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한 게 인삼이었다고 합니다. 속여판 게. 곡비랑 전기수는요? 곡비는 장례식장에서 돈을 받고 울어주는 직업인데요. 당시 통곡 소리의 크고 작음이 상갓집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이 소설이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한글 소설도 막 생기고 이때 부유한 가정이나 길거리에서 소설을 맛깔나게 읽어주는 정기수라는 직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야, 이색 직업 문제 재밌네요. 네. 오. 자, 조선시대 이색 직업 이번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그림은요,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태평성시도입니다. 그림에서 가려진 부분에는 농후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농후자는 어떤 동물을 조련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1번 개, 2번 말, 3번 원숭이, 4번 매. 일단 여기 말이 있어. 말 있어. 말 탈락. 애들이 지금 신났어. 잠깐만! 손을 위로 들고 있어. 자, 여기까지 그만 보여드리죠, 이제. 자, 다 적었으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제발 맞았으면 좋겠다. 짜잔.
자, 우리 조정식 씨 4번 매, 우리 허영진 씨 3번 원숭이, 그리고 나태주 씨 원숭이입니다. 이유를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린 그림 옆에서 네. 손을 위로 들었어요. 매 이렇게 매는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보고 신기해는 할 수 있지만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원숭이들은 보면 막 끼도 부리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 그런 서커스 같은 걸 보여줬을 것 같아요. 태주 씨는요? 매랑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근데 매는 동물이 아니죠. 곤충입니까? 동물이에요? 매가? 동물원에 있잖아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죠. 정답은 3번 원숭이입니다. 야, 나 진짜 원숭이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 매 아니야? 원숭이, 네.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원숭이 공연이 꽤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치.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는 공연을 후희 혹은 원희라고 하며 원숭이를 길들이는 사람을 노무자라고 불렀는데요. 그 원숭이는 궁에서 그 왕들이 키우던 동물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태종 때 원숭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궁궐 밖으로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된 원숭이 중 일부가 탈출해서 야생에서도 자라게 된 거죠. 아, 진짜? 네. 귀여워. 자,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야생 원숭이를 데려와서 또 길들이고 그렇게 또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조정식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434년 제주 목사였던 김인은 원숭이 6마리를 붙잡아 길들인 후 후임 목사인 이붕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당시 길거리에서 행해졌던 원숭이 공연은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해서 높은 솥대에 먹이를 따라 원숭이가 뛰어오르게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근데 공연은 큰 돈벌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자는 겨우겨우 이제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였다고 대범이가 합니다. 애들밖에 안 보고 있어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엄청 큰 돈을 벌진 못했죠. 네. 자, 이제 문제는 2문제 남았고요. 현재 조정실 씨가 2점, 허영재 씨가 4점, 나태주 씨가 3점입니다.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화이팅! 렛츠고 렛츠고. 네. 히스토리아 역사 퀴즈 골든벨의 마지막 주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파일럿, 권기옥입니다. 이 사실 권기옥은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와 가족입니다. 네. 남편 이상정도 독립운동가였고요. 독립운동가이자 유명한 시인 이상화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죠. 역시. 자, 어린 시절의 권기옥은 우연히 여의도 비행장에서 열린 미국인 아트 스미스의 고개 비행을 구경한 뒤로 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권기옥은 1918년 평양 숭이 여학교에 편입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결성된 비밀 결사대인 송죽회에 가입해서 3월 1일 만세운동을 펼치며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권기옥은 체포되어 평양경찰서에서 3주 동안 감금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숨은 독립 영웅이었네요. 네. 네. 그럼 3주 뒤에는 풀려나게 된 거예요? 맞아요. 풀려난 권기옥은 이에 멈추지 않고 임시정부가 발행한 공채, 이제 애국공채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판매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또한 그녀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던 일경에게 발각이 돼버렸어요. 아이고야. 또다시 체포가 됐습니다. 다시.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권기옥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재 씨가 권기옥, 태주 씨가 일본 형사 다나카 역할을 맡아서 보여주세요. 그동안 잘도 피해 다니더니 드디어 걸렸구나. 누구의 지시를 받고 공채를 팔았느냐?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길에서 주웠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버티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독한 것! 내가 너를 무사히 내보내줄 줄 아냐? 나는 모른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다. 이후 다나카는 권기옥의 신문조서에 이런 쪽지를 곁들여 보냈다고 하는데요. 조정식 씨가 읽어주세요. 이 여성은 지독해서 도무지 말을 않는다. 검찰에서 단단히 다루기 바란다. 와, 이거 다나카 쪽지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서 집행유예로 그칠 수 있었는데요. 이 다나카의 쪽지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봐.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 활동을 아이고야. 펼치다가 또다시 일경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임시정부의 도움을 받아 1920년 상하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규옥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관식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쉬운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뭔가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머리에 띠를 둘렀나? 영지 씨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지 씨가 했다고요?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 결심하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병의 변화? 아, 네. 더 어려워졌어. 더 어려워졌어. 잠깐만. 1등이 너무 신중하네. 지금 뭐 거의 수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정답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이거다. 네, 조정실 씨 헤어 커트. 영지 씨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기. 외치기. 나태주 씨는 으악 소리 지름. 무슨 의미죠? 뭔가 결의를 달릴 때, 힌트가 이게 맞는, 약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힌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답이 이 중에 있습니다. 정답은 단발로 머리를 잘랐다입니다. 핫! 나태주 나와! 나태주, 너 나와! 아직은 내가 이기고 있다. 아닌가? 동점이구나. 네, 아, 동점이구나. 동점입니다. 지금 나태주 씨랑 조정지 씨. 우와. 어린 시절 파일럿이 되고 싶었던 권기옥의 꿈은 상하이로 망명 당시엔 비행기 폭탄을 싣고 날아서 조선 총독부와 천안궁을 폭파하겠다. 이런 멋있다. 비장한 각오로 변해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은 이런 그녀의 의지를 이야. 나타내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당시에 단발로 자르는 건 아주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권기옥은 우리나라 최초의 단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걸크러쉬 뿜뿜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럼 상하이에서 비행을 배우게 된 건가요? 네, 권기옥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두 곳의 비행학교에 지원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아이고. 남은 곳은 중국 끝자락 윈남성에 있는 항공학교뿐이었는데 서류만 보내면 또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한 권기옥은 임시정부의 추천서를 들고 가서 지금의 도지사 격인 윈난성의 성장을 직접 만나 단판을 지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됐나요? 입학 허가가 떨어졌나요? 윈난성 성장은 비행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영만리를 찾아온 조선인 여성의 용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입학을 허가했고 1923년 권기옥은 드디어 윈난 육군 항공학교에 제1기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와. 이때 권기옥은 이런 각오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허영지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비행기를 타려는 뜻은 그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비행기 운행을 배우는 까닭은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임했으면 성적도 당연히 좋았겠네요. 그죠? 네. 권기옥은 훈련 시간 9시간 만에 단독 비행도 허가될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9시간 훈련받고. 그렇죠. 우와. 짧은 시간 만에. 항공학교에 유능한 조종사가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한때는 일본 영사관에서 그녀를 암살하기 위해 청부살인업자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 아니, 청부살인업자까지 보내다니 참, 이 권기옥의 그 당시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대단했나 보네요. 위협적이었던 거지. 1925년 비행사 자격증을 취득한 권기옥은 상하이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때 권기옥은 임시정부에 조선 총독부를 폭파할 테니 이것을 사달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아예 없나요? 없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니까요. 자, 여러분들 다 적었으면 들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조정식 씨, 폭격기 비행기, 우리 허영지 씨, 비행기, 그리고 나태주 씨는 수류탄, 폭탄.
너무 작지 않아? 조선총독부 폭파하기에? 수류탄은? 네. 근데 폭격기랑 비행기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거죠. 그럼 하나를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아니요. 선생님이 판단해 주세요. 솔직히. 지금 지우세요. 아니, 저도 지울게요, 다. 아니, 나 비행기 지울게. 폭격기로 바꿨어요? 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비행기입니다. 폭격기로 폭격을 해야지. 비행기는. 조선 총독부를 폭발을 시키고 비행기 타고 이제 도망가겠다는 아니지. 거예요? 수류탄은 가만히 있어! 아, 근데 이 말이 되게 멋있다. 그렇죠. 조선총독부 폭파할 테니까 비행기 사달라. 포부가 크지 않습니까? 아, 멋있어. 네. 와. 임시정부에서 그러면 비행기를 사줬어요? 아니요. 당시 임시정부는 재정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살 돈은커녕 빌릴 돈도 없다네. 미안하네. 라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권기옥은 어떻게 파일럿 활동을 계속 이어갔나요? 임시정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 권기옥은 비행 연습을 계속하기 위해 중국 공군의 비행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한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 네. 중국 창공의 조선의 붕익, 중국 하늘을 정복하는 조선 용사, 그 중에서 꽃 같은 여류 용사도 있어. 여기서 붕액이라는 뜻은요, 크기가 매우 큰 상상의 새, 붕새의 날개를 말하는데요. 그만큼 뛰어난 조선의 용사라는 얘기죠. 이후 권기옥은 중국 공군에서 대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1932년 일본이 상하이 전투를 일으키자 비행기를 몰고 나가 활약해서 무거운 장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녀는 1943년 대한애국 부인회를 재조직해 여성들의 독립사상을 높이는 데 큰 힘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폭탄은 터뜨리셨나요? 중국 내 우리나라 비행사들과 함께 사실 한반도 진공작전을 계획했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막판에. 하지만 이 작전은 일본이 그냥 허망하게 갑자기 빨리 패망함으로써 실행되지 못했어요. 아이고. 심지어 이게 헬기가 가다가 유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권기옥은 나의 소망이었던 조선 총독부 폭격을 끝내 못한 것이 한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폭격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안타깝네. 그러면 그 광복 후에는 뭐 어떻게 됐나요? 광복 후 1949년 기옥한 권기옥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요. 우리나라 공군 창설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공군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1957년부터 1972년까지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한국 영감을 발행해서 최초의 여성 출판인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975년에는 전 재산을 장학 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짜 전 재산을 기부했으면 정말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정말 멋있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인데 저희가 이제야 알게 되다니. 오늘의 계기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1등은 5문제를 맞힌 허영지 씨. 축하드립니다. 영재 씨에게는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가위바위보! 와. 히스토리아 시즌4를 함께한 우리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정말 쉽고 재밌게 역사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 시즌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또 만나요. 진짜 나태주가 꼭 퀴즈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열심히 이 히스토리아와 함께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좋았고요. 늘 또 재밌고 유익한 수업을 준비해주신 우리 한나쌤에게 짱. 스페셜 땡큐. 아, 감사합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 성취감, 보람이 있었습니다. 권기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이 없으면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다. 어느 나라든 젊은이들이 꿈이 있고 패기가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패기 있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히스토리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아!